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수업은 재산세부터 볼 차례죠. 여러분 그래서 교재 223페이지부터 볼 차례인데 그 지난 시간에 배운 걸 잠깐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날씨가 뭐 요새 이번 주 들어서 강철처럼 그냥 바람이 차갑죠. 이럴 때는 좌우지간 뭐 못 부릴 게 아니라 그냥 따뜻한 게 최고죠. 따뜻하게 입고 다니는 게 최고고 따뜻하게 지내시고요.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운 거를 잠깐 복습해 보면 취득세 세율이요. 세율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차등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비례세니까 자, 과세표준금액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한 거, 이게 비례세라고 그랬죠. 근데 취득세는 차등에서 비례세율이 적용된다고 그랬어요. 그 차등한다는 것은 취득 원인이나, 그러니까 유상승계 취득했느냐, 무상승계 취득했느냐, 뭐 등등 취득 원인이나 과세 대상, 농지냐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또 납세 의무자, 누가 취득하느냐, 비영리 사업자냐 아니냐 등에 따라 세율이 이제 달라져요. 다양한 표준 세율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볼 거고요. 하여튼 차등에서 이렇게 비례세율이 적용됩니다. 과표 커지면서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 얘기 나오면 틀리는 거죠. 그 다음에 취득세는 표준세율, 또 그 다음에 세율의 특례, 또 중과세율, 크게 세 개의 덩어리로 나눠지는데 중과세율이라든가 세율의 특례는 우리가 나중에 배울 거고요. 이번 순환에서는 표준세율도 자세한 거 안 배웠어요. 자세한 것은 나중에 차차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것이고, 근데 표준세율 그래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법령에 의해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이 표준세율인데 지자체 장은 이 표준세율의 몇 프로 범위 내에서 더하고 빼고 조정할 수 있다?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물론 탄력세율을 정하지는 않고 있지만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 취득세 또 지자체 장이요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고, 또 세율 적용의 일반 원칙도 하나 배웠어요. 동일한 대상 물건이 2개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면 그중 어떤 거? 높은 세율 적용한다는 거 시험에도 이미 기출이 됐고, 낮은 세율 적용한다 이렇게 바꿔서 나왔었죠. 재산세도 나오고 양도소득세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표준세율 중에서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은 여러분들께도 세법 공부한다고, 중개사 공부한다고 누가 또 뭐 취득세 세율 어떻게 되냐 물어봤을 때 대답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 시 취득세 세율은 좀 알아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매매, 교환 같은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그래서 여러분 매매도 유상승계 취득이고 교환도 유상승계 취득이죠. 그래서 매매로 취득했을 때 취득세 세율과 교환으로 취득했을 때 취득세 세율은 같다 다르다? 같다고 그랬습니다. 자, 물어봅니다. 매매나 교환으로 농지를 취득했을 때 취득세 표준세율은 몇 프로입니까? 24회 시험에서 농지를 교환에 의해서 취득했을 때 취득세 세율을 표준세율을 물어봤습니다. 몇 프로요? 1000분의 33%입니다. 1000분의 33%. 그 다음에 농지나 주택 이외의 부동산을 매매나 교환으로 취득하면 몇 프로요? 1000분의 44%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주택은 또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 영구인하세율. 자, 작년에 이제 2013년 12월 달에 통과된 거. 자, 우리가 그래서 누가 여러분한테 내가 집 하나 샀는데 취득세 세율이 어떻게 돼? 취득세 세금 얼마나 나올까 물어볼 때, 자, 무조건이 아니라 얼마짜리를 샀는지를 물어봐야죠. 그래서 시가 순액이 아니라 그 실제 취득한 가격이 6억 원 이하일 때는 몇 프로요? 1%, 1000분의 11%, 6억 초과 9억 원 이하, 9억까지는 몇 프로? 2%, 9억 초과는 몇 프로? 3% 취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25회 시험에서, 지난 25회 시험에서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어떻게 나왔느냐. 자, 이렇게 나왔었다고 그랬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 당시 가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1000분의 1000분의 20의 자, 세율을 적용한다. X죠? 6억 원 이하 주택이니까 1000분의 20이 아니라 뭐예요? 1000분의 11%여야 됩니다. 요거. 그래서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 영구인하세율. 이거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해야지 무상 취득하면 적용 안 돼요. 상속이나 증여받았을 때는 그 상속 증여받은 것에 대한 취득세 세율이 적용돼요. 나중에 배우는. 그 다음에 주택을 신축했을 때 적용 안 돼요. 거래 과정에서 취득했어야지. 그래서 매매나 교환 같은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했을 때 영구인하세율. 취득 가격에 따라서 1%, 2%, 3% 가격에 따라 제가 정확히 알아두라고 항상 수강생분들한테 얘기했었는데 맨날 물어봤고, 자, 지난 시험 전에 25회 시험 전에 역시 지문에 또 나왔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에서 이제 이렇게 산출세액을 구했습니다. 세금을 계산했어요. 자, 그러면 계산된 세금을 어디다 낼 거냐는 건데 납세지는 우리 앞부분에서 했었습니다. 1부에서 배웠어요. 지방세는 납세지가 어디고? 물건 소재지. 종부세, 양도소득세 같은 국세는 납세지가 어디고? 주소지. 자, 그래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재산세, 부동산 취득하고 등록하고 보유할 때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납세지는 어디로 간다? 물건 소재지입니다. 부동산 소재지. 시험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납세지는 취득자의 주소지 관할 특광도에 신고 납부한다. X입니다. 취득하는 그 부동산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는 거,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취득세는 신고 납부하죠. 우리가 조세 총론부터 배웠습니다.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납세무자가 생계산에서 계산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데, 그럴 때 취득세는 자,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고 납부합니까? 취득한 날로부터 언제까지? 60일 이내에 원칙적으로 신고 납부합니다. 증여로 취득했을 때도 며칠 내? 60일 내 신고 납부해요. 근데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 이게 이제 시험에 나왔던 건데, 25회 시험에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 자, 상속 개시일로부터예요? 아니면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예요?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언제까지? 요 가로놓기로 나왔었는데 얼마요? 6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근데 상속인이 국내 주소를 두고 있을 때가 그렇지, 상속인이 만약에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 공화국 정글에서 살고 있었는데, 자, 부고 듣고 시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줘요. 그래서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언제까지? 9개월 내 자, 신고 납부하여야죠. 그 다음에 요거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이게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이다. 자, 우리가 취득세를 지금 내면 일반적으로 농지나 주택 이외에 일반적인 부동산을 상가라든가, 자, 그 다음에 일반적인 토지나 이런 일반적인 부동산을 매매나 교환으로 유상거래로 취득하면 4%예요. 근데 이 취득세 내는 4%에는 옛날 등록세, 즉 취득 런인으로 해서 냈던 등록세, 요거하고 짬뽕된 거죠. 그래서 등기 비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 요거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취득세에서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취득세는 언제까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다?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요 기간 중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기간 지나면 가산세니까. 근데 자, 다만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는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등록관세,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일 때는 등록관세에 접수하기 전까지, 가기 전까지는 취득세를 지자체에 내고 영수증 첨부해서 가라는 이런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25회 시험에서도 지문에 역시 또 요게 또 나왔었어요. 지문에. 자, 취득세 문제에서, 종합 문제에서 재산권을 공부에 등기하려는 경우에는 등기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맞는 지문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취득세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는 취득세는 언제까지?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한다.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취득세 우리가 또 배운 게 있습니다. 자, 배운 게 또 어떤 걸 배웠냐면, 취득세는 우리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를 받아요? 가산세. 가산세부터는 이제 납세문자가 불성실을 신고하면, 자, 지자체장이 다시 과표 결정합니다. 항상 지자체장은 무엇으로 과표 결정해? 시가표준액으로. 그래서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 구한 다음에 이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합니다. 그러니까 취득세는 원칙은 신고 납부하는데 예외적으로 가산세부터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도 징수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자, 그럴 때 우리 가산세에 관한 거 배웠습니다. 일반 가산세와 중가산세로 나눠지는데, 일반 가산세는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 신고를 불성실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데 그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가산세율을 달리합니다. 그죠? 그래서 신고를 불성실하게 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무신고,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했을 때는 가산세율 몇 프로? 40%. 자, 그럼 서류를 조작하거나 은닉하거나 그런 부정한 방법 없이 그냥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는 몇 프로? 20%, 산출세 20%. 그 다음에 왜 대답 안 하고 내 얼굴만 보고 있어요? 대답을 해야지.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나는 맨날 하는 게 이거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하루 진짜 일주일 내내 돌아다니면서 아침 저녁으로 이거. 오늘도 오전에 저 인천에서 강의하고서 여기 와서 지금 또 서울로 여기 와가지고 이거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맨날 하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습해야지. 자, 그래서 그 무신고 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입니다. 근데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했는데 신고할 금액보다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즉 과소신고 가산세는, 자, 주의하라고 그랬죠? 10% 가산세율이 적용되는데 다만 산출세액의 10%도 아니고 납세자가 신고한 금액의 10%도 아니고
신고할 금액보다 미달하게 신고한 이 과소 신고분 세액의 몇 프로다? 10%라는 거예요. 주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 지금 신고기한 배웠고 이 신고기한 하루만 지나도 가산세가 적용되는데 신고불성실 가산세율은 의무위반의 정도에 따라 가산세율을 달리합니다. 40, 20, 10%로 가산세율을 달리하는 거. 그 다음에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미납부, 미달납부한 금액에다가 이를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0.03%율이 가산된다고 그랬습니다. 만분의 3율. 자, 납부불성실 가산세율 요거는 지방세나 국세나 다 똑같아요.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자 0.03%율로 가산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중과산세 소개해드렸나요? 우리 교재는 없지만, 예? 우리 교재는 없지만 중과산세, 취득세상 물건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까지 했다가 걸렸다 산출세 몇 프로? 80% 중과산세. 제가 설명 소개해드렸나요? 예, 우리가 지금 아직 입문서다 보니까 우리 교재는 없지만 제가 분명히 설명드린 것 같은데, 자, 저를 보세요. 취득상 물건을 취득한 후 신고하지 않고 뭐까지 했을 때? 매각까지 해요. 그러면 조세 포탈을 작성한 거죠. 그런 경우에는 걸렸다 그러면 산출세액이 몇 프로? 80%, 100분의 80, 80% 가산세가 중과산세가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자 25회 시험에서 어떤 지문이 나왔냐? 정답 지문이 취득세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 틀린 거 그래가지고 정답 지문이 납세무자가 취득세 과세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취득세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을 세고로 해서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한다 그랬습니다. 틀렸죠? 요거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런 것들 제 카페에서 오셔가지고 학습자료실 들어오시면 우리 OX 문제로도 나갔고 또 그 다음에 제 카페에 오시면 또 핵심 요약 정리도 정리가 되어 있으면서 요거 문제가 다 되어 있어요. 자, 틀렸습니다. 100분의 50을 가산하는 게 아니라 100분의 얼마? 80. 자, 80%가 중과산세가 적용됩니다.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220페이지 우리 잠깐 보시면 220페이지 잠깐 보시면 그 하단에 그 부가세 바로 위에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요것도 우리 가산세 설명드렸나요? 자, 우리 한번 보세요. 취득세 납세무가에 있는 법인은요.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라 뭐요? 법인에게만 이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요. 법인은 취득했을 때. 그래서 개인이 아니라 뭐? 법인은. 자, 취득 당시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그 증거서를 작성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근데 이걸 불이행하면 장부 작성 보존 의무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데 몇 프로가 적용되냐면 10%가 적용됩니다. 요거 자, 이게 2013년도에 신설이 되고서 그냥 옳은 지문으로 요거 옳은 지문으로 나왔었는데 바꾼다 그러면 바꿨었구나. 20%로 100분의 10을 자, 그러니까 10%를 가산세를 20%로 바꿔서 나왔었는데 요걸 또 바꾼다 그러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개인이 취득세 납세무가 있는 개인이 장부 등의 작성 보존 의무 불성실했을 때 가산세 10% 적용된다. O X요. X입니다. 자, 법인에게 동그라미 해놓으셔야죠. 법인에게 적용됩니다. 개인 X입니다. 법인에 동그라미 하시고, 자, 이거 10% 가산세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10% 또 밑줄이고. 그 다음에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자,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니라 그 법에 정해진 부가세를 함께 내는데 아직 부가세는 자세히는 안 배웠어요. 우리가 대충 용어 배웠고 독립한 세금에 부가에서 받는 세금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부가세. 부가가치세는 독립세의 부가세예요. 부가가치세는 독립세의 부가세예요. 독립세입니다. 우리가 실생활에서는 사람들이 부가가치세를 줄여서 이번에 부가세 신고해야지 아니면 뭐 부가세는 좀 빼주고 현금으로 주니까 뭐 이런 식의 얘기하는데 부가가치세는 독립세라 부가가치세입니다. 줄이면 안 돼요. 공부하는 동안에는. 자, 근데 독립한 어떤 세금에 부가에서 받는 부가세 자, 용어 정도 이번 순환에는 아시면 되는데 다만 나중에 자세히 또 하겠지만 취득세 납세무자는 자, 법에 정해진 부가세 어떤 게 부가세로 부과된다? 함께 낸다? 자, 농특세하고 지방교육세를,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 납부한다는 것 정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1페이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이거 등록면허세. 자, 등록면허세 특징 중에서 하여튼 등록면허세는 저를 보세요. 등록면허세는 과세 주체는 특광도고 자,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특광 들었어요 제가? 말이 헛나갔네. 딴 생각하다가 취득세는 특강도인데 등록면허세는 구도입니다. 구도고 과세주체가.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저를 보세요. 잠깐만. 제일 중요한 성격이 우리 교재에 여기는 없지만 등록면허세는 형식주의 과세한다는 것의 의미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등록면허세는 형식주의 과세한다. 그랬죠? 아니 저를 보세요. 취득세는 사실주의 과세예요? 형식주의 과세예요?
취득세는 형식주의 과세예요, 사실주의 과세예요? 사실주의예요. 등록면허세는 사실주의 과세예요, 형식주의 과세예요? 형식주의 과세. 재산세 사실주의 과세예요, 형식주의예요? 사실주의. 종합부동산세 사실주의 과세예요, 형식주의 과세예요? 사실주의. 양도소득세 사실주의 과세예요, 형식주의 과세예요? 사실주의 과세입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만 우리 주요 부동산 세금 중에서 형식주의 과세합니다. 나머지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다 사실주의 과세예요. 그러니까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합니다.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됩니다. 근데 등록면허세만 등기 등록이라는 형식 갖출 때 과세하고, 자, 그 다음에 등기 등록이라는 형식만 갖추면 얘가 등기할 만한 실질적 권리가 있느냐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따져요. 그래서 이 의미가 어떤 건지 제가 사례로 설명을 드렸어요. 앞으로도 계속 얘기해 줄 거예요. 다음 순환에도. 뭐냐면, 자, 등록면허세를 지자체 도구에 냈어요. 근데 등기하려고 했다가 등기를 못했어요. 어쩌다가. 그랬을 때 이미 지자체에 납부한 등록면허세 돌려줘야 안 돌려줘요? 예? 다시 잘 생각해봐요. 자, 지자체에 등록면허세를 도구에 냈어요. 신고 납부했어요. 근데 등기를 하려고 했는데 어쩌다가 등기를 못했어요. 그러면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 환부해준다 안 해준다? 돌려줘야 안 돌려줘요? 돌려준다고 그랬습니다. 등록면허세는 또 틀리네. 등기 다음 순환 되면 또 틀리시는 분들은. 자, 보세요. 확실히 이해를 해야지.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이라는 형식 갖출 때 부과하는 건데, 근데 등기 등록이 없잖아요. 그러면 납세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 돌려줘요. 근데 자, 둘이 부동산을 매매했는데, 자, 어떤 그 매수인이 자기 명의로 등기까지 했어요. 그 전에 등록면허세를 신고 납부했고요. 그런데 계약에 애초에 얘네들 사이에 무효 취소 요인이 있어서 매수인의 등기가 말소돼서 소유권이 매도인한테 환원되는 경우에 이 매수인 명의로 등기가 이미 됐잖아요. 자, 그랬을 때 등록면허세 냈고요.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 돌려줘야 안 돌려줘요? 예? 돌려줘야 안 돌려줘요? 안 돌려줍니다, 이거는. 예, 자. 저 앙소가 넘어가고 좋습니다. 안 돌려줘요. 왜냐하면 등록면허세는 절차만 정당하게 등기 등록이 되면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안 미쳐요. 자, 절차만 정당하면 등기할 만한 실질적 권리가 없다 할지라도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 안 돌려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 형식주의 과세. 잘 이 의미를 이해하시고 나중에 또 이 관련한 얘기들을 더 이제 깊게 배웁니다. 기본서 나오면. 그리고 자, 등록면허세요, 여러분. 결정적인 차이점이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인데 등록면허세는 과세 표준이 등록 당시 가액이라는 게 결정적인 차이점이라고 했습니다. 등록면허세도 부동산 등기할 때, 자, 뭐 원칙 신고하는 가액, 예외적으로 시가표준액, 국수공판법 중의 경우에는 언제나 항상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그죠? 유상취득의 경우. 물론 무상취득의 경우는 사실상 취득가액 가격에서 제외되지만 무상취득은. 그래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과세표준 문제 나오면 유상취득인지 무상취득인지를 잘 보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취득하느냐와 함께. 그 다음에 뭐 등록면허세 나머지 그 신고 납부에 관한 뭐 그런 얘기라든가 이런 얘기들은 제가요. 자, 우리가 222페이지 등록면허세 배웠어요. 한 문제 등록면허세 출제가 되는데 25회 시험에서는 출제가 안 됐지만 우리가 출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26회 시험에서는 한 문제 출제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잠깐만요. 자, 이거 출제된다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한 문제 출제되는데 공부할 양이 많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자, 몇 가지를 좀 비교로 배운 내용을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항상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는 짝이니까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걸 비교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필기는 이따가 쉬는 시간에 하시고요. 제가 안 지울 테니까. 자, 한번 봅니다.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한번 비교해 보면 취득세, 자, 그 다음에 우리 등록면허세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먼저요, 과세 주체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세금 부과의 징수 권한이 있는 자, 과세 주체요. 자, 취득세는 과세 주체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특광도, 특별시, 광역시, 도. 즉,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자, 과세 주체가 되고요. 등록면허세는요?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 도가 있는 곳에서는 도. 그래서 구, 도가 과세 주체가 됩니다. 둘 다 도가 있는 곳에서 시군세가 아니에요. 자, 둘 다 도세입니다. 그래서 도세인 건 똑같은데 다만 차이점은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세인데 등록면허세는 자치, 구세 이런 게 차이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비교를 해드립니다. 계속.
자, 성격을 한번 또 비교를 해보면, 지금 우리가 복습 얼핏 했어요. 이런 것들. 성격을 비교해보면 취득세는 사실주의 과세입니다. 취득세는 사실주의 과세. 그래서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됩니다.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돼요. 자, 등기 등록을 이행한 경우에 하나여 취득한 것으로 본다. 땡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근데 등록면허세는 뭐라고요? 형식주의 과세합니다. 얘는 자, 등기 등록 허가 등 형식 갖출 때 부과한다고 그랬고, 자, 등기 등록이라는 형식만 갖추면 등기할 만한 실체적 권리가 있느냐?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는 종가세, 세금 계산할 때 가액과 금액에 따라서 세금 계산되는 자, 종가세입니다. 취득한 가격 곱하기 세율이죠. 세율은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일정한 비율이 세율로 정되죠. 자, 그래서 정률세가 정됩니다. 정률세율이. 근데 등록면허세는 종가세와 종량세가 함께 다 적용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등록면허세도 부동산 등기할 때 부동산 가액 곱하기 세율이에요. 그런데 말소 등기나 무슨 변경 등기 같은 거 할 때는 건당 얼마? 6,000원. 건당 6,000원의 세율이 적용되니까 건수가 과세표준이니까 종량세입니다. 종가세일 때는 세율은 일정한 비율로 적용되니까 정률세. 근데 종량세 건당 6,000원. 일정한 금액이 세율로 적용되니까 이럴 때 세율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습니까? 정액세율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종가세와 종량세가 다 적용되는 그런 세금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과세표준을 한번 비교해 보면 자, 과세표준을 비교해 보면 보세요. 과세표준을 비교해 보면 취득세는 과세표준이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 취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취득세는 취득 당시 원칙 납세무자가 신고하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 취득 당시 가액이에요. 근데 등록면허세는 과세표준이 결정적으로 뭐라고 했어요? 제가 등록 당시, 등기 등록 당시 가액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죠?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과세표준 납세무자가 화표를 정하는데 부동산 등기 시에 자, 원칙적으로 등록 당시에 신고하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등록 당시 시가표준액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화할 때 취득 당시하고 비교해서 등록 당시는 자산 재평가나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가액이 변경됐어요. 취득 당시는 1억이었는데 등록 당시에 자산 재평가나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가액이 8천만 원이 됐다. 자,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금액은 얼마로 합니까? 그 변경된 가액 8천만 원으로 한다고 그랬죠? 네?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취득세는 과세표준이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를 기준으로 해요. 만약에 이게 시간적 갭이 있다고 쳤을 때 취득세는 취득할 당시에 신고하는 가액, 취득 당시가 표준액인데 등록면허세는 이 등록할 당시 신고하는 가액, 등록 당시가 표준액 이런 식으로 가니까 자,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할 때 취득 당시 가액은 1억이었는데 등록할 당시에 자산 재평가나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가액이 달라졌어요. 자,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자, 어떤 거요? 이 등록 당시에 이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시험에 이미 나왔던 게 어떤 거였냐면 자, 이런 자산 재평가나 감가상각의 사유로 가액이 변경된 경우에도 자산 재평가 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자산 재평가 후에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런 거 배웠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꾼다 그러면 뻔하지 뭐. 등록면허세 문제에서 부동산 등기 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이 한다. 땡입니다. 등록 당시 가액입니다. 그 다음에 뭐 세율은 뭐 이번에 뭐 특별히 이번 순환에서는 할 게 없고요. 비교할 게 없고요. 자, 이런 거 우리가 그러고 보니까 면세점이라는 걸 했었나요? 면세점? 배웠죠? 면세점? 네, 면세점. 세금을 면해주는 면세점 규정이 취득세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세히 했어요. 취득 가격으로 면세점 판단해요? 산출세액으로 판단해요? 취득 가격이 얼마? 50만 원이에요? 100만 원이에요? 50만 원. 미만이에요? 이하예요? 네? 면세점 판단할 때 이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취득세는 면세점 취득 가격이 50만 원 이하일 때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25회 시험에서는 질문이 어떻게 나왔냐? 취득세는 취득 가격이 100만 원인 경우에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O, X예요. X입니다. 100만 원이면 무조건 과세해요. 51만 원이면 과세해야 하나요?
취득 가격이 51만 원이면 과세합니다. 얼마일 때? 50만 원 이하일 때. 50만 원 과세하지 않습니다. 50만 원 이하일 때. 그래서 면세점 규정이 있어요. 근데 등록면허세는 이런 규정이 없어요. 등록면허세는 면세점 규정이 없고 오히려 부동산 등기할 때 부동산 등기할 때 세액이 만약에 6,000원 자 미만 나왔다. 자 그러면 얼마를 납부하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이런 거 했던 것 같은데 자 등록면허세 부동산 등기 시 과세 표준이 6,000원 등록면허세 세액이 6,000원 미만 나왔다. 얼마를 납부하게 한다? 6,000원 납부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6,000원을 무조건 납부하게 합니다. 무조건 6,000원 납부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했더니 산출세액이 만약에 3,800원 나왔다. 무조건 얼마 납부하게 한다? 6,000원 납부하게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이걸 어떻게 바꿔내느냐. 등록면허세 부동산 등기 시 등록면허세 세액이 6,000원 미만인 경우에 등록면허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OX요. 6,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틀려요. 뭐요? 무조건 6,000원 내게 합니다. 그래서 면세점 규정이 취득세에 있는데 등록면허세는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라.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또 한번 자세히 할 거예요. 등록면허세는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예요. 등기등록 업무를 대행해주면서 받는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이기 때문에 자 이런 취득세와 같은 면세점 규정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요. 또 우리 신고 납부 기간을 한번 비교해 보면 신고 납부 기간이요. 신고 납부 기간. 자, 취득세는 신고 납부 기간이 원칙적으로 자, 언제입니까? 60일입니다. 취득일부터. 증여 포함해서 60일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자, 상속의 경우에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는 상속계실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언제요? 6개월. 근데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다 그러면 9개월 내에 자 신고 납부합니다. 그죠? 예. 자 근데 등록면허세는 언제까지요? 자 등록면허세는 등록하기 전까지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엄청 강조 드렸어요. 자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원칙적으로 기간이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등록관세 접수하기 전까지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해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 등기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납부한다. OX. X입니다. 취득세가 그런 거지. 또 등기일로부터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등기하는 경우 등기일로부터 뭐 30일 이내 신고 납부한다. 땡입니다. 등기일로부터 30일 등록관서에 갈 때 지자체 등록면허세 낸 영수증 안 갖고 가면 등기등록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줘요. 그러니까 등기일로부터 며칠 무조건 틀립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자 원칙적으로 기간이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냥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취득세하고 구별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보세요 여러분. 또 한 번 보시면 나중에는 이제 부가세 같은 것까지 하고 또 더 추가해서 자세히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런데 등록면허세는 여러분 보세요. 등록면허세는 이 취득세에서는 중과산세 규정이에요. 일반가산세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일반가산세는 똑같아요. 등록면허세도 원칙은 기간이 없지만 예외적으로 기간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그 기간이 지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데 일반 가산세는 똑같아. 신고불성실 가산세율,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의무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가산세율 적용되는 거 똑같고 납부불성실 가산세 미납한 기간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0.03%율 가산되는 거 똑같습니다. 다만 자, 취득세는 중과산세 규정이 있습니다.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뭐까지? 매각까지 했을 때는 조세 포탈로 작성했죠? 걸렸다. 산출세 몇 프로? 80% 중과산세가 적용됩니다. 자, 그런데 등록면허세는 이런 중과산세 규정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 안 해드렸나요? 지난주에? 자, 등록면허세는 중과산세 규정이 없어요. 왜 없냐면 잘 보세요. 왜 없냐면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이런 얘기들도 다 나올 거예요. 자, 등록면허세는 중과산세 규정이 왜 없냐면요. 취득세는 뭘 취득하고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싹 팔고 이게 가능해요. 중개사들이 많이 한다고 그랬죠. 많이 해야 되고. 근데 돈 벌려면 해야지 뭐. 그런 불법이지만. 근데 걸리지만 말고. 근데 등록면허세는 어떠냐면 자, 등록관세에 올 때요. 등록면허세를 안 내고 와서 자기는 전혀 드러내지 않고 등기등록은 쫙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또 전혀 보이도 않고 드러내지 않고 싹 사라지고 이게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근데 이렇게 가능한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누구냐면 율도국에서 온 전우치와 친구들은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혹시 지난주에 이런 얘기 안 했나요? 율도국에서 온 전우치와 친구들은 있잖아요. 그 드라마 혹시 차태현하고 유이 나오는 거 예전에 작년인가 언제 했었는데, 재작년인가 본 적 있습니까? 아, 이거 좀 봐야지. 드라마도 가끔씩 봐야지 이게 얘기가 되는데. 자, 어쨌든 간에 그 드라마를 보면은 그 걔네들이 율도국에서는 도사들이거든요. 홍길동의 후예들이죠. 율도국. 그러다 보니까 도사들은 도수를 써가지고 자기는 딱 안 보이게 할 수도 있어요. 자기는 싹 도수를 써가지고 안 보이게. 그 다음에 등록관세 와서 거기 보니까 뭐 그런 것도 있었어요. 글씨를 저절로 막 써. 이게 뭐 도수를 부리면 글씨가 저절로 써져, 책에. 또 있는 글씨가 싹 사라져. 뭐 그러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없는 글씨를 쫙 있게 해가지고 등기등록을 하고 자기는 또 드러내지 않고 바람처럼 휙 사라지고. 이게 우리는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등록면허세는 자기를 아예 드러나지 않고 조세를 포탈할 수 없으니까 중과산세라는 이 규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 물론 이제 부가세도 차이점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나중에 더 배우기로 하고, 오늘은 요 정도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차이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취득세와 달리 등록면허세는 과세 주체가요.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세라는 거, 물론 둘 다 도세지만 구도고, 등록면허세는 취득세와 달리 형식주의 과세한다는 거, 등기등록 허가 등 형식과 술때 부과하고, 종가세, 종량세 다 적용되고, 또 등록면허세는 취득세와 달리 과세 비중 결정할 때 물론 둘 다 납세무자가 과표를 결정하긴 하지만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 또 그 다음에 면세점 규정이 취득세는 있는데 등록면허세는 있다 없다? 없다. 수수료적 성격의 수이기 때문에 공짜로 등기등록을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오히려 등록면허세는 등록면허세 부동산 등기 시 세액이 6,000원 미만 나오면 무조건 얼마 받는다? 6,000원 납부하게 한다. 그 다음에 취득세 신고 납부기한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등록면허세는 이런 신고기한이 없고 원칙적으로는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한다 땡입니다. 자, 우리가 취득세는 중과산세 규정이 있는데 산출세의 80%로 중과산하죠.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까지 했을 때. 근데 등록면허세는 이런 중과산세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자, 이거 헷갈리면 전우치와 친구들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과산세 규정이 없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등록면허세. 자, 물론 이제 등록면허세 부가세는 감면이 없을 때는 지방교육세만 부과되고, 감면이 있을 때는 자, 농특세도 부과됩니다. 그래서 지방교육세, 농특세가 다 부과돼. 감면이 없을 때는, 아니 있을 때는. 근데 감면받는 세액이 없다, 등록면허세를 깎아준 게 없다, 감면받은 세액이 없을 때는 지방교육세만 부과됩니다. 아직까지는 정확히 못 외워도 괜찮습니다. 이런 것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드디어 223페이지에 자, 재산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고개 드시고, 여태까지는 복습 겸해가지고 쭉 한번 또 비교도 해드렸고요. 추가해서. 자, 오늘 이제 재산세를 봅니다. 자, 고개를 드시고 목 운동부터 한번 스트레칭하고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목 운동부터. 아이고. 자, 반대로도 돌리시고, 예. 그 다음에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좌로 우로 돌립니다. 그리고 허리도 뒤로 화끈하게 제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예, 아이고, 예, 좋습니다. 하여튼 뭐 카페에 오셔가지고 저 자료도 좀 다운 받아서 보시고 이렇게 하시래요. 여러분들 핵심 요약 정리하고, 그 다음에 예, 그런 것들은 문제하고 그런 거는. 그 다음에 OX는 뭐 여기 있는 분들은 나눠드리지만 동영상 수강생분들은 당연히 다운받으셔서 풀어보셔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뭐 틈틈이 또 소식도 전하고 자료 같은 거 다운받으면서 자, 좀 뭐 고맙다는 말이라도 한마디 하고 뭐 그러면서 좀 다운받아가고 말이야. 그러면서 겸사겸사 내가 인사도 좀 하고 그러게 서로. 근데 그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닉네임 같은 걸 정할 때, 닉네임을 이렇게 자기 본명을 밝히시면 제가 본명으로 이렇게 항상 댓글을 가급적이면 달아드리고요. 제가 본명을 밝히시면 좋고, 뭐 닉네임을 하시더라도 좀 잘하셔야 돼요. 우리 이 동영상 강의 듣고 있을 건데, 셋째첩님, 셋째첩이라고, 아니 닉네임을 셋째첩으로 정하신 우리 동영상 수강생분이 계시는데, 난 누군지 모르죠 당연히. 우리 강의 지금 이제 이거 이제 볼 건데, 이제 셋째첩, 예? 닉네임 사용하시는 분, 이거 이거 왜 그러는지, 왜 첫째 첩도 아니고 둘째 첩도 아니고 하필이면 왜 셋째 첩이냐고. 이게 이 첩의 의미가, 나는 그래서 이 첩이 이게 다른 의미인 다른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 예? 자, 그래서 첫 첩 할 때 그 첩이 아니고 다른 의미가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 예, 그런데 뭐 책 할 때 우리 뭐
뭐 첩이란 뭐 또 약도 한 첩, 두 첩 뭐 이런 것도 쓰기도 하니까 그래서 전 다른 의미로 이렇게 썼는지 아니면 처첩할 때 첩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닉네임을 쓰면 내가 꼭 이렇게 할 때 글 쓸 때 답글 때 셋째 첩님 이렇게 하면서 답글을 써야 되잖아요. 그럼 할 때마다 좀 왠지 이상해. 자, 그러니까 아셨죠? 닉네임을 이런 걸 쓰면 안 돼. 셋째 첩님. 자, 공개적으로 전국적으로 내가 얘기를 해드렸는데 닉네임을. 자, 그래서 요거 어떻든 간에 이런 거 잘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예?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 유머가 이렇게 무슨 저 카페에 인터넷 공간에서 이렇게 닉네임으로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야, 잘 죽었어, 잘 죽었어, 아니면 뭐라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상가집에서 만나가지고, 잘 죽었어님, 아니면 무슨 님 이러면서, 예? 저승사자님, 맞구나. 예, 저승사자라는 닉네임을 쓰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닉네임이. 그러다 보니까 상가집에 저승사자님 오셨어요. 이러면서 서로 인사하고 이러면 곤란해진단 말이에요. 이게 닉네임을 잘 쓰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재산세인데 223페이지. 자, 본격적으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부동산 세법이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취득할 때, 보유할 때, 양도할 때 내는 세금을 우리 공부하잖아요. 부동산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 등록면허세를 받고 이제 부동산 보유 시에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공부합니다. 먼저 재산세를 보는데 여기 보세요. 재산세는 이게 시험 문제가 여기 세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재산세는 세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어떤 내용들을 중심으로 공부가 되냐면 성격이요. 재산세는 이제 어떤 성격의 세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입문 과정에서 특히 잘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재산세는 또 과세 대상이요. 어떤 것을 보유할 때 재산세가 부과될 것이냐, 과세 대상. 또 여기서요, 특별히 과세 대상 중에서 토지가 중요해요. 재산세는. 토지를 보유할 때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되거든요. 근데 토지 이 유형을 구분하는 것이 이제 직접적으로 시험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농지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여튼 농지가 있고 1000평이 있고 공장 농지 1000평이 있고 나대지 1000평이 있고 상가 토지 1000평이 있다고 쳐요. 면적이 똑같다고 세금을 얘네들 똑같이 재산세를 부과하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안 되지. 그래서 똑같이 과세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토지 그 유형을 구분합니다. 또 이런 게 있어요. 토지 유형 구분할 때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세요. 한 3000평의 땅이 있는데 여기다가 토마토도 심고 그 다음에 또 배추도 심고 상추도 심고 막 농사를 잘 지어놨어요. 그런데 주변을 둘러봤더니 여기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상업지역 땅값 비싼 그 상업지역 한복판이에요. 옆에 막 건물 빌딩들이 막 있고 그런데 거기서 저 거름도 주고 거름 막 주고 비료도 뿌리고 그러면서 삽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농지라고 그래서요, 농사 짓는다고 해서 무조건 다 농지가 아니에요. 농지는 재산세 세율이 일반적인 토지보다 좀 낮거든요. 자, 그런데 농사 짓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또 농지로 인정 안 해요. 자, 자, 보세요, 여러분. 나중에 공법에 배우는데 어떤 지역이 토지가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됐다는 것은 그 토지는 상업적 용도로 이용할 때 토지 효율성이 극대화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땅값 비싼 데서 농사 짓고 토마토 배추 심고 막 무 심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시지역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이나 이런 데에 있는 농지는 농지로 인정을 안 해요. 자, 그럴 때는 또 어떤 토지로서 그 세금을 이제 부과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토지 유형을 구분하는 거, 이게 시험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중요하고요. 제가 맨날 당연히 이거는 토지 유형 구분은 강조를 드렸고, 또 어떻게 하면 토지 유형 구분을 잘 쉽게 이해할 수 있는지, 자, 요 재산세에서는 이게 이제 좀 어렵거든요. 근데 요거를 제가 나중에 이제 잘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싹 이렇게 그냥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탁탁 문제를 있을 곳에 있는지 길면적 이내인지 이렇게 따져가지고 탁탁 해가지고 문제 풀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립니다, 나중에. 자, 그런데 이 토지용 구분이요, 자, 강조를 드렸는데 당연히 25회 시험에서는 토지용 구분 요거 할 수 있는지를 묻는, 자, 문제가 박스형 문제로 해서 출제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저 좀
깊게 나왔어요. 아주 깊은 내용들이 나왔는데 제 수업을 평상시에 잘 들은 사람이면 대충 우리가 답은 골라낼 수 있도록 강의를 했었기 때문에 골라낼 수 있었습니다. 제 강의를 잘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토지연구분 나왔고요. 자, 25회 시험에서 나왔기 때문에 26회 시험에서는 토지연구분 문제가 직접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낮아요. 이제 다만 이제 간접적으로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 나오거나 아니면 종합부동산세하고 연결해서 간접적으로는 당연히 여전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작년에는 별 3개였었는데 별 3개가 만점인데 별 3개였었는데 올해는 별 2개로 좀 떨어졌어요. 토지연구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재산세는 누가 납부할 의무자가 되느냐. 납세의무자 있죠? 요거 납세의무자. 25회 시험 전에 제가 그랬어요. 이 납세의무자가 거의 시험에 거의 매년 나오거든요. 거의 매년 나오는데 독립한 문제든 종합 문제 속에서라도 거의 매년 나와요. 납세의무자가. 근데 2회 시험에 나왔어요. 까지는 계속 거의 매년 나왔어요. 23회 시험 안 나왔어요. 24회 시험 때는 제가 무조건 나온다고 했어요. 독립한 문제 무조건 나온다고. 그런데 나왔어요. 자, 그리고 24회 시험이요. 자, 24회 시험에 나왔고 독립한 문제로 25회 시험 전에 제가 그랬어요. 25회 시험 되면 의심스러우면 다른 회사 동영상으로는 제가 증거를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제가 무조건 나온다. 역시. 왜냐? 자, 중요한 개정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무조건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무조건 물어본다고 했는데 역시 나왔어요. 자, 그런데 원래는 어떤 내용은 한 번 시험에 나오면 가끔씩 나오는 거라 한 번 나오면 올해는 이제 나올 가능성이 좀 확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토지연구분도 그렇고 납세의무자도 그렇고 거의 매년 언급이 된 거기 때문에 납세의무자 독립한 문제로 안 나오더라도 종합문제 속에서라도 납세의무자는 물어봅니다. 재산세는. 그렇기 때문에 자, 작년에 별 3개였지만 올해는 별 2개. 그렇지만 여전히 중요합니다. 납세의무자.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물론 여러분 제가 올해 시험에서 꼭 나옵니다, 이거. 자, 이건 무조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자, 그래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10중 8구, 80% 이상, 10중 8구 나옵니다. 막 이렇게 어떤 거는 뭐 90% 이상 나옵니다. 막 얘기해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근데, 자, 그런 것들이 다 나오느냐? 그렇진 않아요. 자, 다 나오면 뭐 제가 나올 것만 탁탁 찍으면 10개를 제가 10개 정도를 제가 이거 꼭 나옵니다 이런 거는, 그게 만약에 10개라고 쳐요. 그럼 그 중에 70% 제가 말한 것에 70%는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꼭 나옵니다 하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이게 다 이만큼을 좀 조금 넓게 던져주기 때문에 다 어차피 꼭 나오는 것, 꼽히는 것들은 거의 이제 시험 문제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거의 나옵니다. 그래서 거의 나오고요. 25회 시험에도 역시 그랬고 그 전 시험에서도 역시 그랬습니다. 항상 제가. 그러니까 나중에 저보고 교수님 시험에 나올 것만 좀 찍어주세요. 저 그냥 제가 다른 거 한번 공부하느라고 세법은 저 신경을 못 썼더니 죽겠어요. 시험에 나올 것만 좀 찍어주실래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평상시 수업 시간에요. 올해 이건 시험에 꼭 나옵니다. 그냥 무조건 이건 알고 가야 되고 무조건 중요하고 시험에 나올 땐 이렇게 나올 것이고 무조건 이거 나옵니다. 이렇게 계속 해드리거든요. 예? 그럼 그것만 잘 들어도 그게 표시를 또 다 해드려요. 다 표시를 해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그거 보면 돼요. 그거 위주로 잘 보고 나머지 내용들은 수업 평상시에 좀 계속 들어놓은 게 있으면,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지문들 나오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식처럼 이제 알고 있는 것들이니까 되고, 조금 헷갈리고 어려운 것들은 꼭 나옵니다. 강조했기 때문에 다 나와 있고요. 아셨죠, 여러분? 그러니까 수업을 잘 듣는 게 모든 지름길입니다. 자, 여기 봅니다. 또 재산세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과세 표준은 어떻게 일정되고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되느냐. 여러분요, 다른 세금도 다 중요하다고 그랬죠? 과표 어떻게 일정되고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되느냐는 다 중요해요. 자, 올해는 26회 시험에서는 요 과세 표준과 세율에 관한 것은 별표시 3개입니다. 무조건 이거 과표과 세율에 관한 것은 나옵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만의 문제 한 문제 나온 적도 있고 세율 한 문제 나와서 이 부분에서 2문제가 나온 적도 있고, 어떤 해에는 그냥 과세 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 그래가지고 묶어서 한 문제 나온 적도 있고, 어떤 때는 세율에 관한 문제만 나온 적도 있는데, 하여튼 올해는 26회 시험은 25회 시험에서는 요 내용이 좀 이렇게 이제 종합문제에서 지문 한 줄 나오면서 독립한 문제로 안 나왔었는데, 26회 시험에서는 독립한 문제로 과세 표준과 세율에 관한 거 무조건 물어봅니다, 여러분. 제가 금방 얘기했어요. 무조건 나오는 것들을, 또 어떤 것들이 이제 중요한지 나중에 또 이제 본 내용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고, 또 그 다음에 계산된 세금을 어디다 낼 것이냐, 납세지요. 납세지. 그 다음에 납세 절차요. 납세 절차. 자, 재산세는
보통징수합니다. 자, 고의소를 통해서 보통징수하는데 그 관련한 얘기. 납세 절차도 역시 시험에서 독립한 문제로 또 종합 문제로 이것도 거의 매년 또 무조건 언급이 됩니다. 납세 절차도.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에 자, 재산세를 비과세, 과세하지 않느냐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세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재산세는 세 문제 나올 때 주로 한 문제는 주로 종합 문제로 나와요. 그래서 골고루 이 내용들을 또 주로 재산세 종합적인 내용들을 골고루 섞어서 나오는 종합 문제도 한 문제가 거의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특정 부분만 자 이렇다고 해가지고 뭐 특정 부분만 공부할 게 아니라 주요 내용들을 골고루 이렇게 공부해 두시면 되고 특별히 포인트를 두고 공부 또 이제 몇몇 부분에 대해서는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이런 거를 중심으로 공부합니다. 223페이지 재산세 총론 자, 의 봅니다. 재산세는요, 법에 열거되어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이 5가지 보유에 대해서 그 소유하는 자에게 매년 그 보유한 동안 반복해서 부과되는 그런 지방세입니다. 성격을 보면 재산세는 대표적인 재산 보유세입니다.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가 되고 또 원칙 대물세 예외적으로 별도 종합합산상 토지 대인세 그런데 별도가 뭐고 종합이 뭔지는 우리 이따가 배우고요. 오늘 배우고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것은 그냥 토지의 경우 예외적으로 인세력 성격이 있다. 자 여러분 우리 취득세 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물세, 인세 설명 안 드렸나요? 자 우리 지방세 주요 3개 세목은 물세예요. 세금 계산할 때 납세무자의 인적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물건만 보고 세금을 계산해.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물세. 자 그러니까 물세니까 결론적으로 물세는 합산과세한다, 개별과세한다? 물건 각각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개별과세합니다. 따로따로. 근데 그래서 결론이 그 물세 거기 원칙 물세 거기다가 여러분이 돼지꼬리 땡냐 해가지고 물세, 대물세 돼 있잖아요. 그 물세, 대물세 여기다가 돼지꼬리 땡냐 해서 뭐라고 써놓냐면 자 개별과세. 물세니까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토지를 제외하고 건축물이나 주택 등은 물건별로 각각 어떻게 한다? 개별과세합니다. 자 이렇게 개별과세 이렇게 해놓고 돼지꼬리 땡냐 해서 또 그 다음에 토지의 경우에 자 별도 종합합산상 토지 돼 있는데 그게 뭔지 몰라도 돼요. 토지의 경우에 재산세, 인세, 대인세 이렇게 돼 있는데 인세에다가 돼지꼬리 땡냐 해서 어떻게 한다? 합산과세.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재산세는 원칙은 물세인데 예외적으로 토지의 경우에는 인세력 성격이 있다 그랬습니다. 제가 그랬죠? 아니 우리 지방세 주요 3개 세목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원칙 물세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토지의 경우에는 인세력 성격도 있다. 합산과세한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이걸 어떻게 물어보느냐? 다음 중 물세인 조세는 인세인 조세는 재산세는 물세이다 인세이다 이렇게는 안 나와요. 어떻게 물어보냐면 이렇게 물어본다 그랬어요.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재산세는 당해 시군구 관할 구역 내 주택의 가격을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과세한다. O, X요. X입니다. 주택의 경우 소유자별로 합산해? 그러면 인세란 얘기잖아요. 납세무자 인적사항 고려해서 합산하니까. 아닙니다. 주택은 어떻게 한다? 주택별로 각각 개별과세합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A주택과 B주택을 갑이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 A주택과 B주택 가격을 합산해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A주택은 A주택 가액 곱하기 세율, B주택은 B주택 가액 곱하기 세율 따로따로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물세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합산해서 과세한다 이렇게 바꿔요. 주택분 재산세. 근데 토지의 경우만 예외적으로 소유자별로 당해 시군구 관할 구역 내 토지를 소유자로 어떻게 한다? 합산하여 과세하는 예외가 있기는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수익세, 응익과세 돼 있잖아요. 이건 중요한 말 아니에요.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여기를 보세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응능과세하는 조세예요. 이거 말뜻만 알면 돼요. 입문과정에서. 나중에는 이거 설명 안 해요. 제가. 자, 응능과세라는 것은 뭐냐면 조세부담 능력에 응해서 과세하는 거. 응능과세.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자 이런 애들이 응능과세합니다. 조세부담 능력에 응해서. 근데 재산세의 경우에는 응익과세, 응익세, 수익세 또는 응익과세하는 조세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익자는 수익성이에요. 여러분 수익성에 응해서 과세하는 조세, 재산세 같은 애들이 대표적입니다. 여러분 자 무슨 얘기냐면 말뜻만 알면 돼요. 중요한 말 아니에요. 시험에서는. 시험에 나중에는 이런 거 안 해요. 학자들이 분류하는 거라 시험에서는 여러분요 중요하지 않지만 말뜻만 알아두세요. 응익과세라는 건 뭐냐면 만약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예를 들어서 노원역 10번 출구 앞에 제가 조그만 건물 상가 건물 하나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강의 안 해도 되겠죠? 근데, 아니, 그렇지. 아니, 그냥 상가 그냥 관리만 하면서 그냥 뭐. 근데, 상가 건물 하나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이 상가 건물 하나를 갖고 있는데 요 과세권자는 제가 갖고 있는 그 상가 건물을 보면서 우리는 그걸 보면서 야, 요 1층에다가는 이거 하면 좋을 것 같은데 2층은 요거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지만 과세권자는 제가 갖고 있는 뻥으로 갖고 있는 상가 건물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서울특별시 노원역 10번 출구 앞에 만약에 이런 건물을 갖고 있으면 1년 동안 보유함으로 인해서 이 정도 수익이 발생하겠구나. 그 재산을 보유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익성에 응해서 과세하는 조세.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응익과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산세는 그 재산을 보유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익성을 보고 부과하는 조세이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한다? 응익과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조세부담 능력. 능자는 조세부담 이건 뭐 중요한 거 아니에요. 조세부담 능력에 응해서 부과하는 거고 이것은 응할응이고 익자는 이거 수익성에 응해서 부과하는 세금. 자, 이렇게 해서 재산세는 응익과세하는 조세다. 아셨죠? 여기 나와 있는 거 말뜻만 이해하고 가시면 돼요. 시험에서는 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과세권자와 납세의무자 있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중요한데 특히 납세의무자가 이제 중요한 건데 과세권자는 재산세는 시군 구세입니다. 그러니까 시장군수 구청장이 과세 주체가 되고요. 근데 시간이 이렇게 됐네. 자, 잠시 쉬었다가요. 우리 다음 좀 쉬었다가 재산세, 납세무자, 그다음에 재산세, 과세 대상, 자,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재산세 성격까지만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 여러분.